안녕하세요. 부동산 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수라고 합니다. 제 카페를 보시면은 2031년까지 일단 부동산 과거, 현재, 미래 브리핑을 한번 간단하게 하기 전에 부동산 바닥이 최근에 2022년 말쯤에 그리고 전세 바닥이 언제였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예상한 글들을 올려놨고요. 기존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블로그 방문자가 너무 없어서 카페를 해서 좀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은 별로 없는데 일단 2031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예상 흐름과 부동산이 언제 오르는지 그리고 언제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강의를 좀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 30년 정도 됐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 30년 사는데, 물론 전국에 아파트가 깔린 거는 더 오래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깔린 건 일기 신도시 무렵부터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이 데이터가 있고, 그 예전 것들은 데이터가 자세한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89년도 이후부터 좀 추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자료부터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없고, 간략하게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군부 정권이었고,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일기 신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시행이라고 하죠. 군부 정권이다 보니까는 강제 이주가 너무 쉬울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91년 말쯤에 아파트가 이제 일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많은 양은 아닌데 입주가 시작되었고요. 그동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 금리도 있고 입주량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92년도부터 94년 사이에 이제 많아졌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 금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할 만큼 갭이라고 해야 되죠. 미국과 워낙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국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아니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걸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가 그러겠죠. 이걸 정치적으로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국가도 이익을 바라보는 집단이고, 개인도 이익을 바라보는 집단이다. 그냥 자본주의 순수한 원리로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국가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적어놓은 건 지금 예금금리인데 예금금리를 내려주면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이 하락은 했는데 아예 그 국가 부동산 시장을 아예 무서워질 때까지 내린 건 아니었고 한 30%? 그 정도 수준까지 내린 걸로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부터 이제 국가에서 금리 운용을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냥 최저금리 얼마, 최고금리 얼마다 이 정도까지 데이터밖에 없어서 일단 10%보다는 계속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94년까지 공급이 좀 휘몰아치고 95, 96년도에도 공급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일은 상대적인 거죠. 전 수도권 인구가 500만 세대일 때랑
전 수도권 인구가 그동안 공급 때문에 600만 세대 인구랑 공급이 일정하다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95년도부터 상승 기조로 들어섰고요. 그러다가 이제 97년 하반기부터 IMF 영향으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 요즘 2023년, 2022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금리가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드리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최저점을 한번 찍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99년도부터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 당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줬습니다. 왜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죠. 일정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던 국가가 한번 타격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예전 성장률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진국의 함정인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성장률이 금리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다 보니까는 공급은 98년도에 IMF 위기 이후로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고,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니까 공급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랑 상황 비슷합니다. PF, 이 당시에 PF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공급이 공백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인 공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의 영향과 공급의 영향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고, 이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중지됐던 공급들이 여기에 몰리게 됩니다. 2002년, 2003년 이 무렵인데, 2003년도 무렵에 가격이 계속 이때까지 4년간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이제 새롭게 신도시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조성을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는 이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니까 금리를 좀 더 내려줬다 봐야죠. 금리를 좀 더 내려주고 공급을 일단 쳐내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데, 수도권은 이 당시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공급이 많으니까. 대신에 6년, 7년 다시 공급은 어느 정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고, 가격이 오르는데 이기 신도시가 최초 입주가 여기가 동탄일기가 07년도쯤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07년도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계속 금리를 좀 높여가다가 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금리 때문에 하락을 맞고, 이때쯤에는 공급이 많고, 이때쯤에는 99년도는 바닥인데 89년도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마 바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99년도는 바닥이 들어섰고, 다시 그러고 나서 09년도에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리 요인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공급 요인은 이기 신도시 최초 입주는 이때지만 판교는 09년도에 조금 들어섰고 본격적인 입주가 다 준비가 안 됐을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군부 정권이랑 민주 정권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진행 속도 자체가 강제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 금리는 내렸습니다. 금리는 내렸고, 전세가율은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은 내렸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좀 안달합시고 돈 받는 강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보여주면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 있고요. 전세가 그걸 잘 본인이 해석을 못하니까 전세가율의 영향도 있고 금리의 영향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급의 누적의 영향이라든지. 본인이 설명을 못할 때는 본인이 모르는 거지, 이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흐를 경우가 없습니다. 공급이, 눈으로 봤을 때 수도권 공급이 당연히 줄었는데도 공급의 누적의 영향이라든지, 공급이 줄면은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게 공급의 누적의 영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공급이 많다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내렸겠죠. 아니면 뭐 월세가율이 내리든지. 일단 뭐 강사 중에서 자기가 좀 이건 제가 그 사람 유일하게 돈을 내고 들었던 강의를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스승의 스승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람은 1등인 줄 알고 돈을 내고 강의를 들었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강의를 끊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밴드에다가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올랐다라고 글을 쓰길래 아니 시장금리가 내렸는데 무슨 소리냐. 시장금리가 내린 걸 보여주니까 이 당시에 가격이 내린 이유를 설명을 막 하는데 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걸 막 적었더라고요. 막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현재까지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 설명을 듣는다면은 왜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이 한번 크게 틀어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다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 강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다시 반등이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수도권 대대 상승이 시작되었죠. 박근혜 정권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요 때문에. 실제로는 이때부터 박근혜 정권이죠. 근데 이때부터 누적된 영향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욕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저도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데이터를 만질지도 모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 생각보다 꽤 먼 훗날의 일이더라고요.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은 다 빼세요. 뭐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다 좋고 좋은데 그러면 빼시고 13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우리나라 내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 시장도 살리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가격이 내리니까 당연히 공급을 준비를 못했어요. 4년 뒤에 공급이 터졌듯이 이 당시도 바닥 찍고 4년 뒤에 공급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은 점점 준비가 됐다가 이때부터 공급이 터졌는데 이때는 17년도, 19년도 부동산은 정체 10에서 20% 정도 내렸죠. 10에서 20% 내리고 서울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내렸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 19년도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요때쯤이죠. 미국은 요때쯤. 우리나라에서 여유금리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렸어요. 그리고 19년도에 금리가 쭉 내려가죠. 우리나라는 한계치까지 이때가 벌써 한계치였거든요. 얼마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같이 내리죠. 공급도 유동성 공급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다시 상승 반등을 하죠. 실제로는 21년 하반기가 21년 10월쯤이 저는 변곡점이었다라고 이제 와서 저도 데이터를 만진 게 22년 중반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데이터를 저도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 완전 빨리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던졌고 그리고 22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23년도에 제가 직전 예전 글을 보시면은 2023년 3월쯤 전세 바닥이다. 그리고 매매가 바닥은 2022년 11월에서 12월이다. 라고 글을 올렸듯이 본격적으로 이제 3월부터 매매 가격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2022년 11월, 12월에 바닥을 찍었고 그 외 지역은 점차 1월, 2월, 3월에 강남과 가까울수록 바닥을 좀 빨리 찍고 반등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따로 제 나름의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위쪽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8년도에 바닥을 찍었는데 9년도에 반등하다가 이때 하락이 오다 보니까 12년도에 바닥을 찍으니까 4년간 공급을 못해요. IMF 때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공급을 못했습니다. 22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4년간은 공급이 잠시만요. 추워서 에어컨 좀 끌게요. 공급이 상대적인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쪽에서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27, 28, 29는 앞으로 공급이 터지려면 이때밖에 없겠죠. 18년도에 준비했던 3기 신도시 지금 22년부터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늦춰졌을 것 같긴 한데 제대로 계획대로 잰다 하더라도 27, 8, 9 이때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때는 확실히 재개발 재건축 멈췄잖아요. 지금 PF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진짜 분양이 잘 됐고 외에는 뭐 진행이 멈췄는데 이때 동일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빠른 데는 이때쯤 쏟아지겠지만 그렇다면 이 남은 거는 금리인데 금리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가격 예측은 다 해결되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금리를 예측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뭐 3번 예측하면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아무나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저도 금리를 한번 예측해 보려 했는데 금리가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공급적인 이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1년 전의 영향 그리고 2년 전의 영향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계금리 우리 내수시장에서 버텨줄 수 있는 한계금리 위에요. 지금 수출 국가들은 고금리로 좀 힘들어하고 있죠. 독일, 우리나라, 일본. 일본은 워낙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기축 통화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금리도 안 올리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주식시장도 좋고 내수도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켜서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좀 정치적인 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용인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미국이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1, 2년 전까지 우리나라한테 실망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한테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다시 아니다. 우리는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나라도 금리를 미국에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원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고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흔들릴 만한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허용해주고 외국에서 크게 금리를 건드릴 일이 없다면은 금리는 차츰차츰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거 사례가 그래왔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저출산이라든지 각종 요인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급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고 공급은 오려면 한참 뒤의 일이고 금리가 내려간다면 쭉 상승밖에 없을 거고요. 2027년쯤에 공급이 이때쯤 터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과거 18년도에는 서울이 뭐 지역에 따라서 10에서 20% 그리고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서 10에서 20%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당시에 입주되는 곳과 그다음에 04년도에 입주되는 곳, 93년도에 입주되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영향은 약간씩 다 다를 거라 보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급이 만약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공급 이후에는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상승을 못한다면은 공급은 더 줄어들고 결국에는 부동산이란 게 뭐예요? 아무래도 움직이지 못한 자산인데 자산이에요. 자산은 금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통화가 늘면 늘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가 약간 뭐 달라질 뿐이지 공급이 쏟아져서 공급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면 새로운 공급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루트를 똑같이 다르지 않을까? 대외적인 요인이 별도로 없다면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제가 예상은 못하죠. 당연히 금리 부분을 예상 못하는 건데 이 마무리는 언제나 금리가 흔들렸다. 뭐 과거랑 동일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부분의 10년도부터 12년 사이에 가격이 모든 지표가 매매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가격이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